네, 안녕하세요. 수학대가 2-23반과 34반을 맡고 있는 김웅록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이 카메라 앞에 아무도 없이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원래는 모의고사나 이런 거 해설 영상 계속 찍고 그랬었는데 요새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설 영상을 찍는 게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영상이 조금 울릴 수 있다라는 거 정도는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많이 풀지 않겠습니다. 많이 풀지 않겠고요. 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많이 틀릴 만한 거 한 4문제 정도 해설하도록 할 거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9번을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9번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세타라고 하는 녀석이 파이에서부터 2파이 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분의 1 세타랑 2분의 1 세타와 그 다음에 3세타를 나타내는 이 두 가지의 동경이 어디? 같은 직선 위에 있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은 직선 위에 있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 풀어볼 건데 자, 이러한 유형을 푸시는 방법은 선생님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서 공식을 외우려고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공식을 외우려고 하시는데 선생님은 이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얘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원리가 도대체 뭐냐? 결국은 이 2분의 세타라고 하는 녀석과 이 3세타 이 두 녀석의 위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위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얘네들이 같은 직선에 있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떠한 위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냐라고 하면요. 이 세타라는 2분의 세타와 3세타라고 하는 동경은 반직선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얘네 둘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일치하는 경우를 첫 번째,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경우를 두 번째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보시면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좀 쉬워요. 그래서 얘는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문제를 푼다기보다 그냥 풀어내볼게요. 그래서 3세타라고 하는 이 녀석이 뭐랑 같다? 그냥 2분의 세타랑 같은 겁니다. 근데 얘네가 몇 바퀴 차이가 나서 같은 건지는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뒤에 2n파이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주시면 2분의 얼마? 5세타라고 하는 녀석이 뭐가 나오기 때문에 2n파이가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얼마가 되겠다? 5분의 4n파이다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요 n은요, 여기 들어가는 요 n은 뭐이기 때문에 정수이기 때문에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세타가 파이하고 2파이 사이에 들어가게끔 만드는 정수를 찾아줘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n이 얼마이면 된다? 2이면 된다. 여기다 대입해서 세타가 5분의 8인 거 하나를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런 일치는 사실상 큰 원리가 좀 적용이 안 된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냥 일치하는 거는 그냥 쉽게 구한다 이러면서 그냥 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이 원리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꽤 많은 대칭 아니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이번 기회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꼭 좀 가져가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원점 대칭과 같은 이런 대칭이나 아니면 뭐 다양한 구조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푸느냐? 자, 요 순서를 따라가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제 개념 정리를 할 건데 요거 반드시 좀 익혀주세요. 그래야 다음번에 안 틀립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동경들을 잡을 때 이 동경들의 뭐를 잡아주는 거다? 시초선을 먼저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이 동경들의 시초선을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동경들이 실제로 두 동경의 움직임을 실제로 기술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쓰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시초선을 잡고 움직여 볼 겁니다. 다시요. 시초선을 잡고 움직여 볼 거예요. 다시 시초선을 잡고 움직여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돼서 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선생님이 뭘 잡을 거냐면요. 2분의 세타라고 하는 녀석의 동경을 여기라고 삼을 겁니다. 자, 요 녀석의 2분의 세타라고 하는 녀석의 동경, 시초선을 여기로 잡을게요. 자, 그러면 2분의 세타라고 하는 녀석의 동경, 시초선을 여기로 잡았다. 자, 동경들의 시초선이에요. 선생님은 지금 2분의 세타의 시초선만 잡은 거기 때문에 이 녀석과 모한 원점 대칭인 어떠한 녀석? 3세타의 시초선을 표시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2분의 세타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3세타라고 하는 원점 대칭의 시초선은 어디에 있겠느냐? 바로 여기에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3세타의 시초선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동경들의 움직임을 봐주기 전에 3세타라고 하는 녀석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파이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요거를 먼저 잡아주셔야 된다 하는 얘기죠. 이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동경들의 시초선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2분의 세타라고 하는 기준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3세타라는 동경과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고 구하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두 동경의 움직임을 보자라는 건데 우리 동경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때를 양이라고 하겠다 약속했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동경이 요만큼 돌아갔다. 얼마만큼? 당연히 2분의 세타만큼 돌아갔겠죠. 그게 2분의 세타의 동경일 테니까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이렇게 돌아갈 때 두 동경의 움직임이라고 했으니까 3세타라고 하는 녀석의 동경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요. 죄송해요. 이건 Y축 대칭이죠? 이렇게가 아니라 이쪽으로 이렇게 가줘야 된다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선생님이 좀 전에 수업 때 Y축 대칭을 다뤘어서 갑자기 이게 튀어나왔어요. 자, 그래서 요만큼을 어떻게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2분의 세타만큼 움직여야 여기하고 여기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이러한 상황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세타가 2분의 세타만큼 움직일 때 도대체 3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얼마만큼 움직였다? 예, 똑같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2분의 세타만큼 움직였다. 그래서 더하기 2분의 세타만큼 움직이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서도 말했지만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이렇게 한 바퀴도 아니게 파이만큼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요. 두 바퀴 돌아서 이렇게 온 녀석일 수도 있고, 즉 이 녀석이 얼마만큼의 차이가, 몇 바퀴의 차이가 있는지는 내가 모른다 해서 이렇게 완성시켜 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쪽으로 넘겨주시면요, 2분의 5세타라고 하는 녀석이 파이 플러스 2n 파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세타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5분의 2파이 더하기 5분의 4n 파이다 이렇게 되고, 당연하게도 이 n이 뭐라고 했죠? 아까 이 n이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정수를 대입해서 어떻게 세타가 파이하고 2파이 사이에 있게끔 하는 정수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n이 얼마일 때 1일 때 이렇게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세타는 얼마 되겠다? 5분의 6파이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1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번. 자, 1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에 선생님이 웬만하면 이 문제를 쭉 적어놓고 하고 싶었는데 혼자 찍다 보니까 카메라를 움직여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좀 번거롭겠지만 선생님이 문제 하나씩 지우고 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에 보시면 fx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fx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절대값 9의 x제곱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이 녀석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얘가 x가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 이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2에
E-x, E-x, 그 다음에 더하기 K다. 이렇게 나와 있는, 그래서 X가 0보다 작은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X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자, fx가 뭐를 만족하는, 이 t를 만족하는, 얘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서다 실의 개수가 몇 개?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t의 개수가 몇 개다? 3개다. 이렇게 만족하는 k 값들을 찾아주세요. 이런 문제죠. 그쵸? 자, 이런 문제 풀 때는요, 당연하겠지만,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지금 여기에 우리한테 완벽하게 주어진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한테 완벽하게 주어진 이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요쪽에 요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해볼게요가 아니고 당연하겠죠? 자, 선생님도 오랜만에 찍으니까 적응이 좀 안 돼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우리 요 녀석이 어떠한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요 녀석이 어떠한 그래프가 그려지는지를 한번 보시면 얘가 원래는 어떻게 -5라는 점근선을 가지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져야겠죠? 근데 거기에 절대값이 붙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접혀져 올라가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요 x가 로그 9의 5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무리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우리한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나마 우리한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건 경계값이겠죠? 경계값.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기가 이렇게 색칠이 돼야 되는 이러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에 4라고 표시를 해줄 거고요. 선생님은 이제 여기다가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여기 3 이렇게 쓸 거고, 여기 5, 그 다음에 여기 6까지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이고요. 여기 2, 그 다음에 여기 3, 그 다음에 여기 5, 그 다음에 여기 6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이 그래프의 개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의 개형이요, 원래는 로그 함수, 밑이 2인 로그 함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x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 앞에 전체적인 개수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건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얘를 x축 대칭, y축 대칭, 즉 원점 대칭한다는 얘기니까 이 녀석을 어떻게 요렇게 바꿔주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뭐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k만큼, 플러스 이만큼, 플러스 k만큼 평행이동을 하겠다. 뭐 이런 식. 즉 개형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또 뭐부터? 경계에서 이 녀석이 어떠한 값을 가질 것이냐부터 한번 구해보시면, 이 x가 0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경계에서 요 y 값이 x에다 이제 0을 착하고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로그 2의 2 이렇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k 이렇게 나옵니다. 즉 k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대충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에 그래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y는 t라고 하는 녀석을 여기다 이렇게 그었을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나오게끔 하는 게 3개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그래프에서는요, 선생님이 y는 t에다 0 하나 긋고 그러면 안 되죠. 그치? 이 밑에는 당연히 하나씩이니까 안 된다고 치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그 다음부터 1에다가 하나 그으면 몇 개가 됩니까? 하나, 둘 이렇게 나오고요. 2에다도 그으면 하나, 둘, 3에다도 그으면 하나, 둘, 4에다도 그으면 하나, 둘, 4개가 돼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로그 함수의 방해가 없으면 y는 t라고 하는 녀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나오게끔 하는 게 3개가 아니라 4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는 방해꾼이 들어가 줘야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설 강의의 특징상 너무 하나하나 보여주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따라온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나씩 따라온 상태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를 절편으로 가지는 이러한 로그 함수가 그려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슨 상태다? 첫 번째, k-1이라고 하는 x는 0에서의 절편이 얼마인 상태? 3인 상태를 먼저 하겠다. 얘가 첫 번째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 t가 밑에 있을 때는 다 한 개씩이니까 상관이 없어지는데 0일 때 몇 개가 되고요. 드디어 2개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일 때 어떻게 됩니까? 1일 때. 하나, 둘, 3개가 돼서 1일 때 안 돼 버려요. 자, 그 다음에 2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또 2일 때 y는 t에 2그면 하나, 둘, 셋 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가 뚫려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y는 3에다가 요렇게 t를 요렇게 그어버리면요. 이렇게. 자, y는 t. 이게 얼마라고요? 3인데다가 요렇게 그어버리시면요. 여기에서 이 주황색 그래프하고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나고 있기 때문에 얘에서는 교점의 개수가 없고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둘 이렇게 나온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얘 되는 t들을 전부 다 찾아보면 이렇게 돼서 t가 얼마일 때 0일 때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둘 이렇게 나오고요. t가 3일 때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으로 t가 얼마일 때 4일 때도 어떻게 나오겠다? t가 4일 때도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둘 이렇게 돼서 만족하는 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를 만족하는 t가 하나, 둘, 3개가 나오게끔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k-1이 3이다. 즉 k가 얼마일 때 4일 때 성립함을 아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만 되느냐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어디도 될 수 있냐면요. 자, 얘는 옆에다가 한 번만 더 그릴게요. 옆에다 한 번만 더 그릴 건데 이번에는 스케일이 조금 커질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렇게 완성을 시켜준 상태가 될 거고요. 이렇게 완성을 시켜준 상태가 될 거고 여기를 마찬가지로 4라고 잡고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8 이런 식으로 Y축, X축, 그 다음에 0이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은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요 주황색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어떻게 또 이렇게 하나씩 올려볼 거예요. 그래서 5일 때, 6일 때, 7일 때 이렇게 올려가면서 선생님이 보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선생님이 조금 우리 친구들이 잘 따라오고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한번 구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절편을 삼는 이러한 로그 그래프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게 두 번째예요. 자, 이게 두 번째. 자, 그러면 K가 K-1이라고 하는 이 절편이 얼마가 될 때 7이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당연히 t가 0일 때 몇 개? 1개, 그 다음에 2개의 교점을 형성을 합니다. 근데 t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까지는요 전부 다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결론 내려줄 수 있고 그러면 언제부터 이제 정수인 t가 교점을 2개를 갖게 되느냐 바로 t가 5일 때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t가 얼마일 때 6일 때 갖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가 또 뚫려 있기 때문에 얘가 얼마가 됐을 때는요 이렇게 7이 됐을 때는 이렇게 t가 7이 됐을 때는 교점이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케이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가 없게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하는 t 값이 또 t가 6일 때 t가 5일 때 그 다음에 여기 t가 0일 때 이렇게 3개가 됨을 알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k-1이 하나만 더 올라가더라도 얘가 성립이 돼버리기 때문에 얘가 k-1이 8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k 값이 또 얼마일 때가 되겠다? 8일 때가 되겠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형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형 2번 문제, 이거 모의고사 변형이죠. 그래서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x가 0하고 12분의 n파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방정식 뭐라고 나오냐면 사인 제곱 4x라고 하는 요 녀석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0이 되는 얘의 실근의 개수를 얘를 fn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원래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얘가 이제 삼각함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함수이기 때문에 똑같은 x에서 두 개의 y를 못 가진다. 요것 때문에 요 실근의 개수를 사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교점의 개수다. 이렇게 아주 이쁘게.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이러한 사인 제곱과 이 녀석의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 사인 제곱 4x도 이제 주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데요. 제 제곱을 한 다음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저 사인 제곱 어떻게 됐을 때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모르실 테니까. 자, 어쨌든간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은 좀 다르게 풀겠죠, 당연히. 자, 이 상태에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사인 4x 마이너스 1과 사인 4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얼마가 됨을 0이 됨을 알 수가 있겠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러면 나는 사인 4x라고 하는 녀석이 얼마가 되거나 1이 되거나 또는 사인 4x라고 하는 녀석이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근이 된다.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얘하고 얘를 만족시켜주는 x값을 찾겠다라는 건데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이거를 매우 강조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굉장히 큰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결국은 이 4x라고 하는 녀석이 뭐가 된다? 동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른 파트에선 얘를 치환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4x라고 하는 녀석을 t로 치환해서 내가 볼 것이다 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원래대로라면 여러분들이 얘의 주기를 구하셔서 2분의 파이가 주기다 해서 여기다 이렇게 채워놓고 요거를 구하는 이러한 작업을 하실 텐데 선생님은 웬만하면 곡선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라는 주의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문제를 푸시면서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생각보다 이 곡선을 건드렸을 때가 굉장히 문제가 어려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학생들한테, 선생님 제자들한테 이 4x라고 하는 녀석을 어떻게 t로 돌아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해요. 아마 지금 이 강의를 우리 학생들도 볼 건데 꼭 요거 요렇게 잡아서 풀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결국은 sin 4x라고 하는 녀석 대신에 sin t가 1이다. 그리고 또는 sin t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랬죠. 우리 홍성대 선생님께서 수학의 정석에 어떤 얘기를 남겼다고? 치환은, 그러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치환은 범위를 남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t라고 하는 녀석이 4x이기 때문에 t라고 하는 녀석의 범위는 즉 4x라고 하는 녀석의 범위는 여기에 나와 있는 x의 범위에다가 얼마? 4를 곱한 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0부터 얼마까지? 12분의 n파이에다가 4를 곱하는 거니까 3분의 n파이 여기까지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문제를 푸는 것과 똑같아졌다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주기가 2인 녀석, 주기가 2파이인 사인 함수가 1과 마이너스 1과 만나는 그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만드는
65개가 되도록 만드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는 과정으로 바뀌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x가 여기 요 안에서 실근의 개수가 65개가 되려면 도대체 무슨 짓을 해야 돼? 요거를 유추하는 과정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주기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선생님이랑 같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알아봅시다. 자, 여기에 사인 함수를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볼게요. 사인 함수를. 그런데 좀 크게 그리고 싶은데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쓸 수 있는 칸이 그렇게 여유치가 않아서 작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번 그려볼게요. 당연히 여기 t축이죠. x축이 아니라 여기가 t축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sin t가 1이고 sin t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여기가 2파이가 나오겠고 여기 4파이가 나오겠고 여기 3파이 그 다음에 여기 파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인 함수랑 똑같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요. 걔랑 누구랑 만나는 거예요? 걔가 y는 1과 또는 누구랑 y는 마이너스 1과 요렇게 만난다라는 거죠. 요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여러분들 삼각함수 나오면요. 이 삼각함수에서는요. 이 두 가지를 빼놓고는 아예 이 함수를 논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대칭성과 주기성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이 문제에서는요. 이 주기성을 굉장히 강조한 그런 문제가 되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0에서부터 2파이가 한 주기인데 여기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실근의 개수, 즉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온다? 자, 이렇게 돼서 여기가 실제 실근이 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한 주기 안에 몇 개씩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까? 예, 2개씩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2파이 안에 2개 들어가고 또 2파이 안에 2개 들어가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당연하게 자, 여기 결론이 거의 다 왔어요. 그러면 64파이까지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는 얘기야? 64개가 된다. 즉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 64개가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65개를 만들어 주고 싶은 거니까 여기에다가 한 개만 추가를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이 또 이거 주기성 얘기하면서 맨날 그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만약에 저녁마다 노브랜드 버거를 먹는다 라고 가정을 하면 300일 뒤에 선생님의 저녁 메뉴는 당연히 노브랜드 버거로 결정될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주기성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 추정이 가능하다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진짜 다 그어가지고 저 뒤에서 64파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것이 아니라 결국 주기를 다 볼 필요 없이 이러한 주기라고 하는 녀석이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64파이 그리고 여기가 66파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64파이에서부터 66파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 주기에서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볼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교점을 하나만 더 만들면 되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바로 이 3분의 n파이라고 하는 녀석의 범위가 어디에 있으면 되냐면요. 요 녀석과 요 녀석 사이에 존재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요 녀석이 존재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3분의 n파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아야 되냐면요. 주의하실 거 64파이에서 시작하는 거야. 거기에서 얼마만큼 더 가야 된다? 2분의 파이만큼 더 가셔야겠죠? 요렇게. 그리고 또 어디 전까지? 바로 여기 하나를 더 만나기 전까지는 멈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2분의 3파이를 더한 거 요 사이에 존재해야겠다라는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사실은 여기 지금 요런 데서 즉 얘 이렇게 사이 값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한데 요 경계 값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직접 봐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3분의 n파이가 딱 3분의 n파이가 딱
여기에 죄송해요. 여기에 딱 걸쳐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 64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딱 얘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범위가 뚫려 있기 때문에 정의역이 어디? 여기가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가 이렇게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 y는 1과 교점을 형성할 수가 없어져 버려요. 즉 얘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요. 그러면 65개가 아니라 64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3분의 n파이라고 하는 녀석이요. 얘보다는 당연히 커야 돼요. 얘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찬가지 논리를 적용하면 얘랑은 같아질 수 있어요. 여기에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에 3분의 n파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여기가 3분의 n파이이기 때문에 0부터 3분의 n파이까지 어떻게 되겠다? 정의역이 되는데 여기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교점을 형성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66개까지 나오질 않고 65개에서 멈춰버려요.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얘는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파이 다 약분해 주세요. 파이 다 약분해 주시고 양변에다 3을 곱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자 192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n, 그 다음에 여기도 192,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9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러면 여기가 193.5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얘가 얼마죠? 4.5니까 196.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n이 될 수 있는 건 194, 그 다음에 195, 그 다음에 196 이렇게 돼서 얘네 다 더하는 건데 하나씩 더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 번만 더 합시다. 자, 얘네 둘 더한 게 얘 2배 한 거랑 같죠? 그래서 결국은 195 곱하기 3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마지막 논술형 3번 문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형. 아마 우리 친구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가장 당혹스러운 유형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보통 무슨 문제라고 하냐면 격자점 문제라고 많이 하고요. 이 격자점 문제는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실제로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마주쳤다 그러면 조금 후반부에 가서 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풀 수 있는 것들을 웬만큼 다 풀었을 때 이제 더 이상 풀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볼 만큼 다 봤다 했을 때 진입을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냥 빨리 풀어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아니 근데 그러면 선생님 이 문제를 굳이 선생님이 지금 풀어줄 필요는 없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주는 이유는 이 격자점 유형뿐만 아니라 여기에 누구를 이용하는 대칭성을 이용하는 그러한 개념이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선생님 그래프 바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지금 이러한 그래프 하나 그려져 있고요. 이러한 그래프 하나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러한 그래프가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가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y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를 어떻게 잘랐냐면요. 여러분들 여기를 여기서 요렇게 자르고요. 요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요렇게 잘라서 똑같이 여기도 n이고 여기 x축 y축 꼭 쓰셔야 되죠. 자, x축 y축 원점 이렇게 쓰시고 여기도 n이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면적 여기를 a라고 할 거고요. 색깔 안 쓰겠습니다. 왜냐면 문제 풀 때 색깔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면적을 b라고 했을 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요 A 면적에 들어가 있는 경계 또는 내부에 있는 정수인 x, y로 이루어진 순서쌍들의 개수. 말이 좀 길다, 그치? 어쨌든 정수로 이루어진 순서쌍의 개수를 f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B구역에 있는 정수로 이루어진 순서쌍의 개수를 Gn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경계도 포함한다라는 거를 반드시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경계를 포함한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얘를 이대로 여기하고 여기에 개수를 세시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주 많이 힘들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얘를 어떻게 봐주시는 거냐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얘를 이쪽으로 옮기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문제에선 요게 조금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요렇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즉 이 녀석의 y는 x에 대해서 대칭, 요거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한 어떤 그래프? y는 로그 2에 x 플러스 1이라는 이러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a라는 영역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뜻은요, 여기 영역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뜻도 성립하겠죠. 이게 그런 뜻이겠죠. 그쵸? 자, 다시 a라는 요 녀석 안의 격자점 개수는 여기 안에 있는 격자점의 개수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요 n이 여기 n이랑 또 대응되고 얘도 뭐 대응되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친구들이 세울 수 있는 전략이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을 텐데요. 선생님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는 전략 두 가지는 이렇게 돼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전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격자점을 셀 때는 X축을 기준으로 세던지, 즉 X축을 기준으로 센다는 건 뭐냐면요, Y축에 평행한 직선들 이거를 기준으로 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는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이렇게 해가지고 x 값을 키워가면서 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네, y축을, 즉 x축에 평행한 y는 1, y는 2, y는 3과 같은 이러한 두 가지 녀석 중에 하나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문제는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방법도 꽤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내가 찾아야 되는 게 이 n이기 때문에 n을 하나 늘리다 보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면 n이 0일 때,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이렇게 하면서 얘 안에 들어가는 n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격자점의 개수에서 요 b 안에 있는 격자점의 개수를 어떻게 빼주시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자, x를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서부터, 근데 선생님은 y로 풀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어디? 여기 사이에 있는 이러한 격자점의 개수를 하나씩 더해서 15가 나오게끔 하는, 15 맞죠? 네, 15가 나오게끔 하는 그러한 n값들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지? 그런데 선생님은 얘를 왜 y축으로, 즉 y는 1, y는 2, y는 3 뭐 이런 녀석들, 0부터 됩니다. 0, 1, 2, 3 뭐 이런 식으로 가고자 하느냐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자, y는 0일 때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y는 0일 때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럼 y는 0일 때에다가 선생님이 요렇게 선을 하나 그어보고요, 요렇게 선을 하나 그어보면,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 위에 결국은 어디? 여기서부터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그리고 여기가 네 번째인데, 자, 나는 결국은 이 격자점 개수에서 요 격자점 개수를 빼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전체 격자점 개수 중에 이 B에 해당하는, B에 걸쳐 있는 녀석을 싹 다 없애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까지는 셀 필요가 없게 되겠다. 즉 여기서 몇 개? 하나, 둘, 세 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왜냐면 이 녀석이 x절편이 얼마? 3이 나오고요. 이 녀석의 x절편 0이 나오기 때문에 0, 1, 2 그리고 3까지는 갈 수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은 직접 구해서 보여줬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여기서 몇 개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3개. 근데 이 3개가 진짜로 매번 세야 되느냐라고 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y는 1을 기준으로 봐도 되고요. 사실은 y가 몇인지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요 두 함수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이 두 함수의 관계성에 주목해 봅시다. 아까 대칭성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미 썼으니까 이 두 함수의 관계성을 보시면요.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한 관계예요. 평행이동. 즉 여기를 선생님이 기준으로 잡으면요.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갔을 때 얘가 얼마만큼? 플러스 3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한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정수가 이 안에 두 개 그리고 여기 하나 이렇게 있는 관계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y가 1일 때도 구하지 않아 보아도 몇 개라는 거? 3개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 선생님이 굳이 다 해보지 않더라도 이 3개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자, 점점점 해가지고 y가 얼마일 때까지? 4일 때까지 가보시면 4일 때도 몇 개? 3개가 똑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게 몇 개가 된다? 15개가 이미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경우에만 잘라주면 되느냐면 하나가 더 나오는 경우 전까지만 잘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하나가 더 나오는 경우까지만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림을 진짜 잘 그려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자,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요렇게 해놓고 얘가 y는 얼마? 4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4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점의 좌표들을 한번 구해볼 건데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요 1, 2, 3을 좀 무시해 주세요.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진짜 로그 함수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엄청나게 스케일을 작게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여기까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칠판을 다 사용해야 돼서 그냥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또 다른 스케일을 잡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4가 나올 때 그리고 이렇게 할게요. 르르륵 해가지고 여기하고 여기의 값을 구해보시면 얘가 4가 나오려면 요 x가 얼마? 15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얘가 4가 나오려면 여기는 얼마? 18이 나와야겠죠? 이렇게 18이 나와야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 n이 여기가 아니라 n이 여기에만 있어도 어떻습니까? n이 여기에만 딱 이렇게 있어도 n이 여기에만 딱 있어도 하나, 그 다음에 둘 이렇게 돼서 이미 하나, 둘, 3개의 격자점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왜냐면 여기는 어차피 빼질 거니까 얘는 상관이 없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n이 언제부터 n이 17일 때부터 요렇게 돼가지고 n이 17일 때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안에 있는 격자점의 개수가 몇 개? 15개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저게 우리 친구들한테 좀 잘 와닿을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 번만 그려볼까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로그 함수가 요렇게 나오고요. 로그 함수가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가 어떻게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만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거의 요렇게 붙어서 가게 이렇게 그려진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y는 4를 여기에다가 요렇게 y는 4를 그리시면 자, 여기에다가 y는 4를 선생님이 이렇게 y는 4를 표시를 하면 여기가 얼마가 나온다고요? 여기가 15가 나오고 그 다음 여기가 얼마가 나온다고? 여기가 18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의 격자점이 어떻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은 내가 n을 어디에다가? 여기 17에다가만 둬도 이렇게 n을 17에다가만 이렇게 둬도 여기 17에다가만 n을 이렇게 둬도 어떻게 되겠다? 이 안에서 지금 요 안에 있는 지금 1, 2, 3, 4 해가지고
0부터 해야죠. 0, 1, 2, 3, 4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총 15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이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고요? 17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되느냐? 하나가 더 추가되기 바로 직전까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는 건 y가 얼마일 때? 5일 때가 되겠죠? y가 5일 때. 그래서 여기다가 선생님이 y는 5를 조금 이렇게 쫙 해가지고 y는 5를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y는 5예요. 그러면 y는 5가 여기에서부터 뭐가 됩니까? 또 다른 뭐가 생겨요? fn-gn 즉 경계에 해당하는 이 격자점이 하나가 더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 점이 격자점으로 하나가 추가된다 이 얘기죠. 됐어요? 그러니까 n이 요거보다는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작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점이 어디냐면 이 그래프하고 y는 5가 만나는 거니까 이 그래프하고 y는 5가 만나는 거라서 여기가 얼마? 31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이요 17일 때까지 17일 때부터 되면서 누구보다는 31보다는 작아야만 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31은 안 돼요. 왜냐면 31이 되는 순간 n이 여기에 있게 되는 순간 요 점을 어떻게 된다? 포함해야 된다. 즉 격자점이 몇 개가 된다? 총 16개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 구간 안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요거 선생님이 지금 혼자서 찍는 거라서 여러분들 표정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 범위 요 안에 지금 요렇게 범위 안에 이 두 가지의 로그 함수 요 안에 격자점이 15개가 되게끔 만들고 싶은 건데 지금 여기 딱 n이 여기 있을 때는 격자점이 몇 개가 됐다가 15개가 됐다가 y가 하나 올라가는 즉 n이 얼마? 31이 딱 되는 순간 얼마? 31,5라고 하는 녀석이 이 빨간색 범위 안에 격자점으로 쭉 하고 들어가서 16개가 된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될 수 있는 n의 값이 어떻게 나온다? 될 수 있는 n의 값은 31-17이다 이렇게 해서 총 14개가 되겠다.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였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설명이 여러분들한테 충분치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그림을 그려가면서 결국은 요 범위 안에 있는 격자점의 개수 게다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요 범위 안에 있는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은 제외하고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은 포함하는 그러한 격자점의 개수가 15개가 나오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시면 아마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성복고 이렇게 좀 해설 강의를 찍어 볼 거고요. 전반적으로 작년에 성복고 선생님들께서 기출문제를 쉽게 변형하시려고 하는 움직임을 선생님은 좀 느꼈거든요. 아까 풀었던 문제에서도 원래 원형은 절대값이 2개가 붙어 있고 심지어는 이 절대값 2개가 같이 움직여요. 그런데 아까 9의 x제곱 마이너스 5의 절대값 붙여서 i의 그 그래프 고정시켜 놓고 왼쪽에서만 움직였었죠. 0보다 큰 범위에선 고정시켜 놓고 0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움직였었던 그런 문제들만 보더라도 좀 쉽게 변형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프린트에서 전혀 나오지 않아서 아마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높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1등급 컷이 되게 낮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체감 난이도를 높였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문제일 거고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 다뤄줬던 문제들이 그런 체감 난이도를 높였던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소스의 형태, 모의고사나 아니면 수능 특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소스의 형태들을 두루 익힌다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성복고 해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